2028년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생이 고졸 친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미친 소리 같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맞는다면 이건 현실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 친구 아버지가 2024년에 학원비 대신 나스닥을 선택했거든요. 2028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학원가, 한때 수천 명의 학생들로 북적이던 이 거리가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폐역, 임대문해라는 현수막이 건물마다 나붙어 있고 한때 시간당 50만 원을 받던 스타 강사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조차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옆 건물, 허름한 원룸에 사는 25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의대는커녕 고등학교 졸업장이 최종 학력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증권 계좌를 열어보면요. 15억 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2024년에 내린 단 하나의 결정 때문입니다. 아들의 학원비로 쓰려던 월 200만 원을 대신 나스닥 100 ETF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저 친구들처럼 학원 안 보내주세요? 아들아, 3년만 기다려라. 내 친구들이 받을 그 의사 면허증. 그때쯤이면 종이 쪼가리가 될 거다.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예언한 그 미래를요. 오늘 무한도전에서는 그 예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당신의 돈과 자녀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의사는 돈을 많이 벌까요? 왜 변호사는 비싼 수임료를 받을까요? 단순합니다. 귀하니까요. 의대에 들어가려면 전국 상위 0.1%의 두뇌가 필요합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려면 수년간 뼈를 깎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이 붙는 겁니다. 경제학 기초입니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길바닥 자갈처럼 흔해진다면요? 만약 아무나 주워 담을 수 있을 만큼 지천에 널린다면요? 당연히 가치가 폭락합니다. 아무도 다이아몬드에 돈을 내지 않겠죠. 지금 인간의 지능이라는 다이아몬드에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 예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죠.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다 불가능하다던 것들입니다. 전기차는 장난감이라고 할 때 테슬라를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민간 로켓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스페이스X로 나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뇌에 칩을 심는다고? 뉴럴링크가 이미 인간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2024년 11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말이면 AI는 어떤 한 분야에서든 지구상 최고의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2027년이면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SF 영화 대사 같죠? 근데 이 남자가 하면 SF가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2027년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이 귀한 두뇌라고 여기는 모든 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이 직업들의 돈 버는 구조가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사람들은 AI의 발전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1이면 내년에 2, 그 다음 해에 3 이런 식으로요. 근데 현실은요, 미친 듯이 불어납니다. 1, 2, 4, 8, 10, 6, 32. 지금 아직 AI가 이것도 못하네 라고 비웃는 그 한계, 36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것뿐입니다. 2024년에 챗GPT를 보고 글 좀 쓰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6개월 뒤 이 AI는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과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려면 10년 넘게 공부해야 합니다. AI는 그걸 10시간 만에 학습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10년 동안 피토하며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받는 바로 그 순간 병원에는 24시간 잠 안 자고 실수 안 하고 월급도 필요 없는 AI 의사가 배치됩니다. 인간 의사를 굳이 왜 고용합니까? 이게 지능의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된 자원에는 아무도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자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 AI가 머리 쓰는 일을 빼앗아 간다고 치자. 그럼 손으로 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나?
로봇이 배관 수리하고 간병인 노릇할 수 있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것이 위안이 되어 왔으니까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어려운 것은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어렵다.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건 컴퓨터에게 쉽습니다. 하지만 2살 배기 아이처럼 걸어다니거나 셔츠 단추를 끼우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육체 노동은 안전하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2024년 테슬라의 AI 데이를 보셨습니까?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셔츠를 접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집어들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부품을 분류하고 심지어 다른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과거의 로봇은 인간이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해야 했습니다. 팔을 10도 들어, 손가락을 3cm 오므려, 이런 식으로요. 1000가지 상황에 1000가지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로봇은 모방 학습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동작을 지켜보고 스스로 학습합니다. 한번 배우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을 전 세계의 모든 옵티머스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서울의 옵티머스가 한국식 치킨 튀기는 법을 배우면 5분 뒤 뉴욕의 옵티머스도 그 치킨을 튀길 수 있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문의의 연봉은 대략 2억 원입니다. 이 의사는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피로하면 실수합니다. 손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합니다. 퇴직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외과 로봇은요? 24시간 일합니다. 피로가 없습니다. 손은 0.01mm 단위로 움직입니다. 100번의 수술을 해도 1번째와 100번째 정확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요? 전기세뿐입니다.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6년이면 옵티머스의 생산 단가가 $20,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경차 한 대 가격이다. 그리고 2030년이면 지구에는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가 팩토리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테슬라가 자동차를 찍어내는 초대형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로봇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봇 1대가 로봇 10대를 만들고 그 10대가 100대를 만들고 생산 비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20,000, 5년 뒤엔 $2,0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공장, 모든 물류센터, 모든 농장,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인간 노동자가 사라집니다. 남는 건 로봇 관리하는 소수의 엔지니어뿐입니다. 머스크의 예측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인구의 70%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 암울한 예언 뒤에 충격적인 반전을 붙였습니다.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온다. 하지만 대량 빈곤의 시대가 오는 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건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재료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전기세. 근데요, 로봇이 일하면 인건비가 0원입니다. 태양광이 전기되면 전기세도 0원입니다. 남는 게 뭡니까? 재료값뿐입니다. 지금 300만 원짜리 냉장고 30만 원 됩니다. 3천만 원짜리 차 300만 원 됩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 원룸 로봇이 집 찍어내면 10만 원입니다. 와, 좋은 거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물건 값이 떨어지면 그 물건 만들던 사람들 월급도 떨어집니다. 아니, 월급이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때 세상은 딱 둘로 갈립니다. 하나, 공장 주인, AI 주인, 로봇 주인. 비용은 0인데 물건은 팔리니까 돈이 쏟아집니다. 둘, 나머지 전부. 일자리 없고 소득 없고 정부 용돈 받아서 삽니다. 단간, 머스크가 말하는 고소득 기본소득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가가 바닥이니까 50만 원으로도 지금의 500만 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격차는 폭발합니다. 용돈 받아서 그럭저럭 사는 90%, 자본 수익으로 왕처럼 사는 10%. 2030년의 세계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 당신 자녀는 어느 쪽이 됩니까? 2024년 대한민국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중학생은 8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명문대, 그 다음 좋은 직장, 그 다음 안정적인 노후. 이 공식이 100년간 작동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공식으로 성공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공식의 유통기한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1900년대 초반, 마차 운전수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필요했고, 수요가 넘쳤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차 운전 기술을 배워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차 산업은 소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차 운전수도 쓸모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의대 가라, 법대 가라 하는 것이 정확히 이겁니다.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의대를 졸업하려면 2040년입니다. 16년 뒤입니다. 머스크의 예언대로라면요. 2027년에 AI는 이미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똑똑합니다. 2028년이면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2030년이면 대량 실업이 현실이 됩니다. 2040년에 의사 면허를 받아서 뭘 합니까? 그때 병원에는 AI 진단 시스템이 기본이고 수술은 로봇이 합니다. 인간 의사의 역할은 기껏해야 환자 손 잡아주기 정도입니다. 그것도 따뜻한 로봇 손이 개발되면 끝납니다. 400만 원짜리 학원비, 피 말리는 입시 경쟁, 10년의 청춘, 이 모든 투자가 무료 AI와 경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타닉의 1등석 티켓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배가 가라앉는데 어디 앉았느냐가 중요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가정이 자녀 한 명을 의대에 보내는 데 드는 총 비용.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월 100만 원, 공치 12개월, 공치 12년, 1억 400만 원. 고등학교 집중 사교육, 월 200만 원, 잭 12개월, 잭 3년, 200만 원. 대학 등록금, 연일 0만 원, 공지 6년, 0만 원. 의대 본과 생활비, 월 150만 원, 검체 12개월, 검체 4년 200만 원. 레지던트 기간 기회비용, 연호 0만 원, 제4년 2억 원, 대략 4억 원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 이게 전통 경로입니다. 이제 다른 경로를 보겠습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 하지만 학원이 아니라 나스닥 100 ETF에 넣습니다. 월 200만 원을 SP500 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합니다. 역사적 평균 연 수익률 10%, 기간 20년. 숫자 보여드릴게요. 원금 4억 8, 0만 원, 월 200만 원, 정 12개월, 정 20년. 20년 후 자산 약 15억이 0만 원. 20년 뒤 당신의 자녀는 의사 면허증 대신 15억 원의 금융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15억 원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법니다. 연 4% 배당만 받아도 연 0만 원입니다. 월 500만 원을 일 안 해도 받는 겁니다. 반면 의사는요? 2040년의 의사는요? AI와 경쟁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보수를 받으면서 여전히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하지만 주식은 위험하잖아. 떨어지면 어떡해? 맞습니다. 개별 주식은 위험합니다. 테슬라도 떨어질 수 있고 엔비디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덱스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박꾼. 아닙니다. 딜러? 아닙니다. 카지노 주인입니다. 카지노 주인은 개별 게임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집니다. 어떤 슬롯에서는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요, 전체적으로 카지노는 절대 안 집니다. 왜요? 확률이 카지노 편이니까요. 인덱스 투자가 이겁니다. SP500이 뭡니까? 미국 상위 500개 기업 묶음입니다. 나스닥 100은요? 기술주 상위 100개 묶음입니다. 개별 기업은 망합니다. 실제로 망합니다. 2000년에 SP500에 있던 회사 절반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SP500 자체는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동 청소 시스템이거든요. 망한 놈은 빼고 뜨는 놈은 넣고 테슬라가 미쳤듯이 오르면 같이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폭락하면 빠지고 다음 강자가 들어옵니다. 당신 할 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나스닥 100이야? SP500이랑 뭐가 달라? 질문 좋습니다. SP500은 미국 경제 전체입니다. 은행, 석유, 소비재, 기술 다 섞여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요? 기술주 올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AI 혁명에서 가장 돈 버는 게 누굽니까? 빅테크입니다. 직원 10만 명 해고해도 서비스는 돌아갑니다. 그 10만 명 연봉이 전부 순이익이 됩니다. 지금 빅테크 순이익률이 20, 30%입니다. 인건비가 0이 되면요. 50%, 60%도 갑니다. 그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주가 상승, 배당금, 자사주 매입, 전부 주주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나스닥 100 들고 있는 당신 주머니로요. 1990년대 인터넷 혁명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야후가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AOL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 어디 있습니까? 반면 그때 SP500에 투자했던 사람은요? 인터넷 혁명의 과실을 전부 거뒀습니다. 야후가 빠지면 구글이 들어오고 AOL이 빠지면 아마존이 들어왔으니까요. AI 혁명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길지 맞추려 하지 마세요. 판 전체를 사세요. 그리고 판이 커지면 당신 자산도 커집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지능의 가치가 박살나고 육체 노동의 가치도 박살나고 물가는 바닥을 뚫고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쪼개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세 가지 법칙을 드리겠습니다. 법칙 1. 학원비를 주식으로 바꿔라. 지금 당장 자녀의 학원비 지출을 점검하세요. 그 돈이 2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의대를 목표로 월 200만 원을 학원에 태우는 대신 나스닥 100 ETF에 넣으세요. 20년 뒤 그 아이는 의사 면허증 대신 15억 원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더 확실한 안전망입니까? 법칙 2. 원화 바깥으로 나가라. 혁신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실리콘밸리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오픈 AI, 전부 미국입니다.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그 혁명의 열매를 하나도 못 먹습니다. 한국 경제가 잘 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AI 혁명의 진원지는 미국입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미국 인덱스를 매수하세요. 세계 경제의 엔진에 올라타세요. 법칙 3. 예측하지 말고 소유하라. 이 주식이 오를까? 저 주식이 오를까? 맞추려 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전문가도 틀립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도 인덱스를 못 이깁니다. 겸손해지세요. 당신이 맞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 확실한 것 하나만 아세요.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몰라도 승자는 분명 나온다. 그 승자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바구니를 사세요. SP500, 나스닥 100, 이것이 판을 소유하는 자의 전략입니다. 다시 2028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25살 청년, 고졸 학력에 15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 옆에는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통적인 길을 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입니다. 월급 300만 원의 주 100시간 근무,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합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15억이라니. 형도 의사잖아. 나중에 개원하면 나보다 훨씬 많이 벌지 않아? 그게 말이야. 요즘 AI 때문에 진료 수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개원해도 예전 같지 않대. 그리고 수술은 점점 로봇이 하고 15억을 가진 청년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옳았구나. 이것은 SF가 아닙니다. 2024년에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예언한 미래입니다. 그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될 줄 몰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AI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때 샀어야 하는데 이 후회를 3년 뒤에 또 하고 싶습니까? 변화의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구경만 할 건가요? 아니면 올라탈 건가요? 당신의 20년 뒤, 당신 자녀의 20년 뒤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한돈전은 앞으로도 돈 냄새 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